노후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돈을 떠올립니다. 얼마가 있어야 할까? 지금 준비한 돈으로 괜찮을까? 부족한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불안해하는 진짜 이유는 돈의 많고 적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돈보다 더 중요한 노후의 기준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통장 잔고 그 자체라기보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기준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노후의 모습이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정년까지 일하고 연금을 받고 조용히 생활을 정리하는 그림이 어느 정도 공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그 그림에 맞춰 돈을 얼마나 모으느냐의 문제로 정리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수명은 길어졌고 은퇴 이후의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하나의 정답이 사라진 자리에서 각자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돈은 기준이 아니라 불안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기준은 생활의 리듬입니다.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하루의 구조가 무너질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언제 일어나고 무엇을 하고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 이 기본적인 리듬이 사라질 때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노후의 안정은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떤 리듬으로 하루를 보내느냐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역할의 지속성입니다. 사람은 역할이 사라질 때 자존감이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 사회 속에서의 역할, 이 중 일부라도 완전히 사라지면 자신의 위치를 잃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노후의 불안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 생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수입의 크기보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통제감입니다. 노후가 불안한 이유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수입, 건강, 사회적 위치, 이 모든 것이 예전보다 불확실해집니다. 이때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면 불안은 급격히 커집니다. 하지만 통제감은 큰 결정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일정, 지출의 구조, 사람을 만나는 빈도, 이런 작은 선택들이 노후의 안정감을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기준은 관계의 질입니다. 노후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입니다. 많은 관계보다 편안하게 연락할 수 있는 몇 사람,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어지는 관계, 이런 연결이 노후의 삶을 지탱합니다. 돈이 충분해도 관계가 끊기면 삶은 빠르게 위축됩니다. 반대로 큰 여유가 없어도 관계가 살아있으면 삶의 안정감은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기대치를 낮추는 능력입니다.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현재의 조건보다 과거의 기준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의 소비 수준, 예전의 사회적 위치, 예전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려 할수록 현실과의 간극은 커집니다. 노후의 안정은 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조정에서 옵니다.
기대를 낮춘다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돈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돈만으로 노후의 기준을 세우면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도구이지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도구가 많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얼마를 모았는지를 점검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정리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노후를 숫자로만 설명하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조금 덜 흔들릴 수 있는지 그 관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노후의 기준은 완벽한 답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맞는 기준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은 노후가 가까워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기준을 다시 세울 시점이 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정리하면 좋은 것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환경적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 어떻게 줄이고 관리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무엇부터 정리하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더 모아야 하나? 정보를 더 알아야 하나? 지금 뭔가를 더 해야 하나? 하지만 많은 경우 불안을 키우는 것은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오늘은 불안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상당 부분은 미래 그 자체보다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한 걱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커집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문제의 크기는 실제보다 훨씬 커 보이고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계속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경제 상황, 정책 변화, 금리와 환율, 이런 것들은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답을 찾으려 할수록 불안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커집니다. 반대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출의 구조, 생활의 리듬,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 사람을 만나는 범위, 이런 것들은 내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 하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에너지를 옮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리해야 할 것은 비교의 기준입니다. 불안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는 끝없는 비교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도 매일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합니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 더 빨리 앞서가는 사람. 이 비교는 대부분 현실이 아니라 편집된 모습과의 비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교는 자신의 삶을 부족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교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어도 비교의 기준을 의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 현재의 조건에서 지킬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것, 이것만으로도 불안의 강도는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로 정리해야 할 것은 정보의 양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보가 부족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불안합니다. 경제 뉴스, 전문가 의견, 각종 전망과 예측, 이 정보들은 하나하나 보면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를 동시에 받아들이면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를 더 찾기보다 정보를 거르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 지금 당장 영향을 주지 않는 정보,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정리해야 할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불안은 현실이 나빠서 생기기보다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클 때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예전의 기준, 과거의 속도,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면 현실은 항상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치를 낮춘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불안은 점점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려는 태도입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 지금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지출 구조 하나, 생활 리듬 하나, 정보 소비 방식 하나, 이런 작은 정리가 불안을 크게 줄여줍니다. 불안은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조절되는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거리와 크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불안을 없애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불안을 줄이고 삶을 조금 덜 흔들리게 만드는 기준을 함께 정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은 당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정리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정리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삶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면 좋은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